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18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것과 한국은행이 1년 만에 연 1.75%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1번지, 뉴스 포커스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 여러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짚어주는 뉴스 1번지에서도 11월 25일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뉴스를 다뤘습니다. 우선 앵커는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권이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이 지사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놓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는 진실규명이 가장 중요한데 수사를 압박하고 공권력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계속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지사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리 유효하거나 긍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은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대로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몸부림이 깔려 있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야당은 이 지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조용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김관옥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기 하루 전날 이 지사가 SNS에 문 대통령 아들의 채용에 관련된 메시지를 올리고 수사에 들어간 것도 상당히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지사가 갖고 있는 혐의가 이미 6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해소해가지 않고 자꾸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법적인 이야기가 끝나야 정치적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김우석 부소장은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시비를 다루는 건 영린을 건드리는 정도로 굉장히 큰 도박이라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은 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가지느냐, 극복하고 도약을 하느냐의 최대 위기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 교수는 개인적인 오류와 대권을 너무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는 오랜 기간 검증의 검증을 거듭해야 하고 그렇게 검증된 사람만 대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 그런 물망에 있었다고 여러 개인적인 오류를 눈 감고 가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당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스스로가 먼저 탈당을 선언하고 혐의를 벗고 무죄로 판결이 나면 복당을 당당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소장은 이 지사는 이미 본인이 살아온 길이 있고 그 레퍼런스를 벗어나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탈당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번 좌담은 2명의 정치평론가가 이 지사 사태를 두고 서로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시청자로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정치인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균형 있는 해설을 접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자막과 관련 영상은 출연자들의 논의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도돼 오히려 시청을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좌담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출연자들의 발언을 편집하거나 요약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주요한 논의의 흐름을 잡아주는 자막과 관련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좌담의 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보충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연자의 지적처럼 이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은 6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6가지 의혹을 정리해서 관련 표로 보여준다든지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관련 자료로 제시해준다든지 출연자들의 논의에 맞춰 자막을 제시했었으면 좀 더 보도의 내용 전달력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지사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사태의 진실을 봐달라는 것,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해경군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B급 정치에 골몰한다고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은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SNS 글 때문에 선관위에 고발 조치됐고 경찰은 이 계정의 소유주가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부인이 계정 소유주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는 말도 남긴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이번 이 지사 사태에 대해 앞으로도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연합뉴스TV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11월 24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중심가에 있는 지하 통신구 통신관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고 5G 기술력을 표방했던 IT 강국, 대한민국의 급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재로 KT 통신망이 망가지면서 모바일과 유선 인터넷, IPTV 등을 쓰는 가구의 통신망 접속이 끊겼고 이용자들은 통신 암흑 상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 인근 경찰서의 112 통신 시스템과 병원 전산망, 무인 경비 시스템도 한때 마비가 됐습니다. 카드 결제와 전화 주문 시스템이 끊기면서 일대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인 ICT로 연결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재난인데 정작 정부 당국의 재난 안내 문자 서비스조차 해당 통신사 가입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아주 무력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신 뉴스와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하는 오전 시간 대담 프로그램인 뉴스 포커스에서도 11월 25일 KT 화재 일상 마비된 IT 강국, 재난 수준이라는 헤드라인 자막과 함께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앵커는 KT 서울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보상 방안도 관심이라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초연결 사회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라인이 마비되니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적으로 본 상황이라고 현 사태를 진단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도 이것이 이미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모순점이라고 모든 걸 빨리빨리 만들긴 했는데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했던 상황 탓이라며 만약에 단순 화재가 아닌 테러 수준이었다면 분명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됐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앵커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가 광 케이블이 밀집된 지하구에 스프링 쿨러도 없이 소화기만 한 대 비치돼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최진봉 교수는 소방법상 스프링쿨러 의무 대상은 아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현재 일부 복구라는 것은 결국 임시 복구일 뿐이라고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KT가 진단하듯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은 물론 극도로 낮았지만 원래 비상 상황에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확률은 낮지만 대비를 확실히 했어야 했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교수는 앞으로 2차 정밀 감식을 통해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기관 산업으로 보호되고 관리가 돼야 하는데 추후에는 국가 기반 시설급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며 여러 위험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우선 감면하기로 했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인데 아직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양 변호사는 과거 판례는 통신사 책임을 인정 안 했던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도 간접 피해 보상은 분명 난항을 겪긴 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를 통해 우리의 IT 기술이 지나치게 편의와 소비에만 집중되어 있었을 뿐 정작 국민의 생존과 생업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도 대처할 다른 방안도 없이 매우 무력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디지털 사회에서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 역시 재난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가 개별 투자에만 집중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 서부권의 통신 장애가 대란 수준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 인터넷과 IPTV 등을 한 통신사에 묶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결합 상품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단순하게 보도하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취합해서 사태 대처에 필요한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상관 조정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언론이 앞장서서 공공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사회 기반 시설인 통신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신 사업을 민간의 영역으로 넘겼지만 통신사들이 자사의 수익 창출에만 몰두한 결과 재난에 대비한 통신망 확충 등 안전 측면에서 큰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통신사들도 이번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통신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1월 26일에 방영된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사진으로 짚어보는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25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사랑의 온도탑, 청와대의 생활 적폐 점검 등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인 소설을 이야기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부 김종성 기자가 절기인 소설에 이어 몸과 마음이 추워지는 겨울이라는 말을 언급했는데요. 이날 방송의 첫 번째 사진이었던 사랑의 온도탑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따뜻한 온기를 모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촬영되었는데요. 지나가던 한 분의 시민이 온도탑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날 제막식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공식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어디론가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었는데요. 약간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주요 수장들이 모여 있는 걸로 봐서는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담겼습니다.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이때 김종성 기자가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짚어주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 작년 9월 26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세 번째 회의가 열린 날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언급했고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학사비리, 채용비리, 재개발 특히 장관들의 보고를 받은 이후 사안별로 세세히 지적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당시 회의 장면과 함께 자막으로 표현해 정보 전달이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실시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4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가 2시간으로 길어졌다는 내용도 덧붙여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어서 세 번째로 박병대 전 대법관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제일 먼저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붉은 피켓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었는데요. 현장 중계도 어려웠을 만큼 당시 피켓 행렬이 있었다는 김종성 기자의 말이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해주었습니다. 전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는데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공개 소환된 이전과는 다르게 공개 소환으로 전환해 포토라인을 세웠다는 설명이 이어져 많은 인물들이 들어찬 이 사진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굉장히 좀 그리고 이 소식과 관련한 한 장의 사진을 추가로 비췄는데요. 바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19일의 법관 대표회의 장면이었습니다. 법관들이 직접 탄핵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이 이 소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동료 법관의 탄핵까지 논의하는 사법부를 두고 답답함과 착잡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 탄핵 소추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쭉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베스트컷은 무언가 크게 폭파되는 장면이었는데요.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국방부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지난 20일 오후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에 감시초소를 철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시초소를 폭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이전에는 주로 쇠망치를 이용해 철거했지만 폭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사진을 봤을 때 낯설게 느껴졌던 이유가 설명되는 부분이었습니다. GP를 포격을 이용해 4분 만에 동시 폭파한 것을 두고 제기된 여러 의견도 소개되었는데요. 굴착기를 동원할 여력이 안 됐거나 철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또는 남북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다. 약 65년 만에 철거된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장면은 앞으로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다음 베스트컷은 류현진 선수가 취재진과 마이크, 카메라에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금이 환영한 류현진 선수를 담았는데요. 엄청난 인파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촬영해 당시의 현장이 더욱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 한국을 떠났던 류현진 선수는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시리즈 선발 등판 등의 기록을 세웠다는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구단이 제의하는 퀄리파잉 오퍼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주어 류현진 선수에게 쏟아진 관심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소속 구단이 올해 연봉 특히 1년 만에 연봉이 2.3배나 상승했다는 부분은 아나운서분과 기자분을 포함해 보는 사람까지도 부러움을 자아내는 부분이었습니다. 2배 이상 뛰었어요.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의미 있는 순간들이 포착될지 큰 기대감을 남기며 이날 클릭 베스트컷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정은 학생은 이 클릭 베스트컷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았나요? 네, 저는 깨진 유리창과 KTX 내부를 담은 사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도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잘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깨진 유리창은 직원들의 미숙한 대처와 승객들의 공포감을 모두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전국 법관들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에 대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결의를 채택한 것을 두고 국회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에 화염병 테러가 발생한 것을 두고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재판거래 법관 탄핵 촉구 파문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7일이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한 농민이 27일 오전 9시에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해당 농민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현주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화염병 공격으로 차량의 일부만 그을리는 피해를 받았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민은 양동장을 운영하는 농민으로 5년 전에 친환경 사료 인증을 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이 돼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전날 벌어진 화염병 테러 사건에 대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리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위협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가병 경찰청장을 만나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진보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고 또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정부, 정치권의 반응까지 다양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층이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사건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서 법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19일에는요 전국의 법관들이 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만들어진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체입니다. 이러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지난달 19일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 필요성을 통감하는 의견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 외에도 탄핵 소추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대표회의는 또 법원 행정처의 업무 이관 논의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결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설을 보면 조선일보는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의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법관회의의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혼돈의 사법부 사태, 재판 통한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법관회의 결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탄핵으로 헌법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이들의 양심, 용기,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또한 법관들의 탄핵 촉구,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국회에 조속한 법관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전국 법관 대표에게 의결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법관 탄핵 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사법농단 사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사법부를 살리기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 역시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만 가는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탄핵 결정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논평을 통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의결 내용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언론사의 프레임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보도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번 탄핵 결의 이후에 이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정말 갑론을박 중입니다. 중앙일보는 탄핵 찬성 53명이 법관 2,900명의 양심을 대표할 수 있냐라는 기사를 보도했고, 조선일보도 판사 2,900명을 대표한다던 법관들 소속 법원 설문조사 무시하고 투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법관 대표회의의 대표성은 물론 의제 상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법관 대표회의 총 13명의 집행부 중 진보 성향 법관이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는 법관 대표회의 대표성 문제까지 불거진 이유는 당시 탄핵 검토 안건이 찬성과 반대가 큰 차이 없이 가까스로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겨레는 재판 개입 사찰 어땠길래 판사들이 탄핵 소추 결의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탄핵 필요성 결의안 법관회의 삼권 분립 위반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차성한 수원지법 판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김태규 부장판사의 말도 역시 함께 실었는데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판사는 사실상 법관 대표회의의 해산을 촉구했는데요. 특정 연구회가 장악한 법관회의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의결 과정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를 엄벌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안도 국회에 탄핵 소추를 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는데, 이 같은 측면에서 법관 대표회의의 의결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어 대법원이 지난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법률적 효력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헌법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사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기 때문에 언론은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보다는 객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떤 보도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네, 보시다시피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말 떠들썩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사법부가 바로 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법부는 반드시 이러한 사태를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수습을 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텐데요. 적극적으로 언론이 이에 개입하고 다양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각기 입장이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잘 검증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적 시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사안이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발빠른 언론의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